네, 역시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오늘 밤 발표될 그 FOMC 회의록. 자, 벤 버냉키 회장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나눠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스튜디오의 그 주인격이시죠. 자, 하나대투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말씀드렸듯이, 역시 오늘도 외국인이 주식을 한 지금 현재 시간 1,300억 정도, 네, 또 지수 선물은 또 한 2,600개 각각 순 매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현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면서 좀 비중을 줄이는 자금을 빼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이 신흥시장에서 출구 전략 우려 때문에 출구 전략을 이 구체화되는 걸 앞두고 자금을 빼내간다. 이런 분석들이, 관측들이 참 많은데요. 자, 일단은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채권시장 수급 동향, 외국인이 실제로 좀 긴장할 정도로 자금을 많이 좀 빼가고 있는지요? 채권 시장에서는 5월 말에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내 이제 그 채권에 대한 투자한 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6월 10일이 이제 그 국채 이제 369, 12로 돌아오는데 6월하고 12월에 이제 만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국채 만기가 돼서 외국인이 일단 만기가 된 거를 예전에는 이렇게 찾아가고 또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물론 재투자는 좀 이루어졌지만 전체 잔고 자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조 원에서 95조 원대까지 약 5조 정도 빠졌다가 다시 한 2조 원 정도 들어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 현물로만 보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외국인들의 재투자가 조금 적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국채 선물이 있습니다. 채권에도 이제 주식처럼 선물이 있는데 사실 외국인이 이제 그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 시장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외국인이 지난 한 4월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 국고차의 3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그때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굉장히 많이 사면서 강세를 견인했는데 그게 한 누적 미결제가 한 15만 계약 이상 쌓았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거의 한 만 계약까지 지금 다 처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청 팔았군요. 그 선물 시장에서 일단 먼저 좀 팔면서 이번 그 금리 상승을 갖다가 좀 주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외국인들 이렇게 채권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매매하는 거 보면 참 배울 게만 부러워요, 정말. 정말 끝내주게 팔지 않습니까? 선물부터 그냥 다다다닥 팔아가지고 또. 참, 이런 거를 정말 배포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이 대응할 만한 국내 기관 투자가의 양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또 덧붙여 드립니다. 좀 더 자금이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지난 5월 23일이었죠. FOMC 이제 의사록에서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언급 이후에 지금 약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가치,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절하가 많이 되면서 이제 환율이 상승이 많이 했고요. 보면은 뭐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또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그 좀 취약한 순서대로 해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은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는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도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원달러 환율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인 편이었는데요. 향후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 양적 완화로 많이 풀린 돈들이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왔는데 그 돈들이 이제 다시 환수가 된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라면은 사실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국내 그 다른 저희보다 좀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이머징보다는 우리 뭐 재정 상황이나 뭐 이런 GDP나 이런 쪽이 조금 낮긴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상훈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5월달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한번 좀 좀 되짚어봐야 오늘 밤 어떤 얘기할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If we see continued improvement and we have confidence that that is going to be sustained, then we could, in the next few meetings, we could take a step down in our pace of purchases. Again, if we do that, it would not mean that we are automatically aiming towards a complete wind down. Rather, we would be looking beyond that to seeing how the economy evolves, and we could either raise or lower our pace of purchases going forward. 자, 사실 저 얘기를 지금
저 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네. 이후로 네,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이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혼선이 이제 발생을 했고 네. 좀 혼돈에 빠진 모습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나 또 당연한 얘기인 네. 것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예,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뭐 질문을 해보죠 우리가 그럼 언제까지 돈을 그냥 뭐 무한정으로 풀겠다 이것도 사실은 너무 웃긴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되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과연 많은 투자자들은 좀 FOMC에서 좀 지금의 이 혼란을 좀 반전시킬 만한 어떤 좀 얘기가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얘기 나올지 우리 저 위원님 한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요?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측. 이걸 한번 좀 들려주시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시장이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이런 그 이제 발언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제 큰 변동성 확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버냉키 의장도 얘기했듯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뭐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뭐 눈에 그러니까.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완만한 개선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약간 시장에 소위 이제 달래줄 만한 그런 정도는 뭐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기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는 지난달과 거의 유사한 좀 원론적인 내용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론적인 얘기. 예. 오늘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따른 어떤 시나리오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좀 어떤 증권사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저렇게 최선의 시나리오. 저건 이제 주식을 롱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뭔가 올랐으면 하는 이제 기대겠죠. 성급하다, 없다, 주구 전략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중립 아마 저 정도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이후로 주가도 많이 좀 빠지고 했기 때문에 미국 FRB 의장 상당히 나름 또 똑똑한 분이시고 또 정치적인 판단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가도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찬물 끼얹으면 또 거기도 역풍이 만만치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뭐 우리가 추구 전략 강행하겠다,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시작했다 저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마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약간 좀 불보듯 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김상원 의원님, 이제 관심은 그렇다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또 한번 나올 것도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출구 전략이 이제 시행될 시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9월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메시지 같은 거를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워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구 전략이 좀 조금씩 구체가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흐름을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미국 쪽에서도 특히 이제 9월 달 FOMC 이제 앞으로 FOMC가 이제 한 5회 정도 남아 있는데요. 9월 FOMC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버냉키 의장이 내년 1월로서 이제 임기가 만기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요. 근데 버냉키 의장이 1월이 된다고 해서 바로 그때 바뀌는 게 아니고 버냉키 의장이 그린스펀한테 물러받을 때도 1월이었지만은 9월, 10월 정도에 이제 후임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때 아마 후임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버냉키 의장이 자기가 이제 이 QE라는 걸 했기 때문에 뭐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결자 해지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들로 기준으로 하면 이제 알려졌듯이 에반스 룰, 이제 물가 2.5%, 실업률 6.5%인데요. 이게 완전히 달성이 되려면 저희는 적어도 내년 한 중반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올 4분기 정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지금 7.5에서 7.6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뭐 7.5, 7.4 이렇게 들어서 7% 초반까지 가면은 시장은 미리 이제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드가 과거에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을 했을 때도 좀 충격이 있었던 것 이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페드는 나름대로 정책을 할 때 시그널을 주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금융시장의 속성상 그리고 특성상 이제 가격은 그것보다 좀 더 선반영하고 좀 더 빨리 격렬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임기가 이제 끝나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버냉키 의장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인 이 QE 요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프로그램은 좀 많이 좀 뭐 수정이라고 해야 되나? 변화가 그럼 불가피하다 이렇게도 좀 보는 게 좀 맞겠네요, 그죠? 어떻게 좀 그래서 후임이 누가 되느냐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점차 관심을 가질 텐데요. 버냉키 의장이 후임이 QE를 계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성향이 이거를 안 할 성향이 가깝냐 하는데 지금 뭐 제일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는 분이 이제 그 자넷 옐런 지금 이제 페드 이제 부의장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 좀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드 내에서도 이제 뭐 소위 비둘기파 매파로 분류가 되는데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고 버냉키 의장과 이제 가치관을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은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약간의 시그널링을 주고 그 자넷 옐런 부의장이 이제 만약에 의장이 되면 그 정책을 받아가지고 뭐 그 가치관 자체는 기본 틀 자체는 좀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사실 이제 지금 저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 중앙은행 총재가 국회에 가서 정기적으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은행 총재는 저 금토일 회의 끝나면 뭐 기자들 앞에 두고 이렇게 몇 말씀 하시잖아요. 너무 좀 뭐랄까 폼이 안 나요. 저 국회 같은 데 가서 대국민 상대로 좀 이렇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또는 뭐 해외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얼마나 좀 폼나고 그거 보는 국민들이 그래 뭐 많은 좀 이렇게 도움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저 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한은 총재께서도 이제 국회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연설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불려가죠, 불려가죠. 좀 그런 좀 호출당해가지고 호출당해가지고 뭐 왜 이랬냐고 또 막 한번 좀 가끔 호통이나 좀 꾸지람이나 듣고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저 가서 딱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자 버냉키 회장의 오늘 밤 이야기 많이 좀 주목하실 것 같고 자, 그 이후로 좀 금융시장에서 좀 어떤 좀 이벤트라든가 주목할 만한 좀 내용들이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주요국이 양적 완화, 특히 이제 미국이 QE를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가도 사상 최고치까지 갔지만 금리도 사상 최저치, 즉 채권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펀더멘탈로 따지면 사실 안 맞죠. 이제 주식이랑 채권이 같이 강세를 보였다는 건 안 맞는데 그 말인즉슨 연준이 푼 돈의 힘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 가격이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환수가 될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제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것 어떻게 보면은 좀 그에 따르는 수순이라 보여지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정책 이렇게 모멘텀이 지나고 나면은 펀더멘탈이 과연 따라오느냐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이제 정말로 연준이 본 대로 괜찮다고 보여지면은 사실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크게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안전자산 입장에서는 펀더멘탈도 괜찮아지고 유동성도 줄어들고 하면은 그쪽이 조금 더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사이트가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사상 최고가, 채권도 사상 최고가. 둘 다 그러니까 버블, 채권은 제가 볼 때는 뭐 확실한 버블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 펀더멘탈에 따라서 주식보다는 오히려 이제 채권 쪽이 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채권 시장 요새 이제 금감원에서도요. 그 채권 많이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들 점검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버블이 꺼지면 채권 투자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전빵으로 이제 수익 내는 이런 시대는 또 갔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안전빵이랑 또 이렇게 약간 좀 싼 용어를 구사해서 죄송합니다. 품격 있는 방송인데 이러면 안 되죠. 근데 40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냥 제 사회화 방송 시간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님과 함께 자 FOMC 오늘 밤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짚어봤습니다. 자, 위원님 고맙습니다.